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꼭 15년을 함께 했어요. 각자 결혼을 한 후에는 두 부부가 함께 어울리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와 지연 부부 모두 동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더욱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정말 4명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4명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연의 남편 준영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제 남편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물어봤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왜 그런 거야? 부부싸움에서 생긴 작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고 남편도 남자의 심리에 대해 가볍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가벼운 대화였죠. 며칠 후 지연이 제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이랑 또 싸웠어.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보통 저한테 하던 건데 이번에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친구 일이니 남편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며칠 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즐거워 보이는 표정으로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제가 묻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지연이 또 싸웠대서 상담해줬어.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기분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지연은 저한테 하던 이야기를 굳이 제 남편에게 따로 하는 걸까요? 지연이랑 따로 연락하는 게 좀 불편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다 친구인데 뭐 어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지연이에게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마음은 남자가 더 잘 아니까 물어보는 것뿐이야. 지연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제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지연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불편하다면 따로 연락 안 할게.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뒤로는 둘이 따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저는 괜히 의심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몇 달 후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초대장이 왔습니다. 한때는 꽤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처음엔 가지 않고 축의금만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도 직접 와서 축의금을 내주었던 터라 예의상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고등학교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정말 친했지만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들이었죠. 민서야. 지연이는 같이 안 왔어? 저를 보자마자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지연이와 저는 늘 붙어 다녔었거든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던 중 도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학을 떠나 쭉 외국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도현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었고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친구가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도현이 좋아했던 거 알고 있었어?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깜짝 놀라 되묻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제가 도현과 사귀고 있을 때조차 틈만 나면 도현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고민이라도 핑계를 만들어 전화를 걸고 별 의미 없는 메시지라도 끊임없이 보냈다고 했어요. 도현은 그 연락들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예의상 몇 마디 답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무시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이간질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묻자 친구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 그때 지연이랑 너무 친했잖아. 우리가 지연이 얘기하면 너가 왜 친구를 안 좋게 말하냐고 해서 말하기가 힘들었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늘 착하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지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막곤 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단지 지연의 가정 형편 때문에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너랑 멀어졌던 거야. 지연이가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기 힘들었거든.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현이와 말다툼을 한 뒤 제가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지연이 극구 말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 그때는 제 편을 들어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도현이의 전화번호도 지연이가 차단을 해버려서 유학 갔다는 소식도 한참 뒤에나 알게 됐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연의 남편 준영에게 연락해봤더니 지연이는 오늘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지연은 늘 제게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딸은 뒷전인 채 남자친구만 챙긴다며 늘 속상해했죠. 성인이 된 뒤 엄마가 새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왕래조차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말들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재에서 남편이 거의 쓰지 않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득 카카오톡 PC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연과 남편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민 상담이었어요.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잘못한 건지 묻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연은 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남편에게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점차 단순한 갈등 이야기를 넘어 감정적인 의존으로 흘러갔습니다. 외롭고 힘들다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너 같은 남편을 둬서 민서는 행복하겠다. 나는 늘 실수만 하는 바보 같은데 민서는 안 그러지. 남편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 또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공감을 넘어 제 부족한 점을 직접 언급하며 그것을 지연과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서도 실수할 때 많아. 민서는 너무 똑부러지고 잘났잖아. 너는 서툴고 어리숙하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이지. 위로라는 이름을 빌려 나눈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 경계를 넘어서는 감정적 교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은밀히 만났던 둘은 오늘도 둘이 함께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가지와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증거 자료를 건네며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앞에 자신의 짐이 놓여 있고 비밀번호까지 바뀌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죠. 결혼할 때 내가 해온 집이고 넌 몸만 들어왔으니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사과와 변명은 제 마음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미 남편은 끝난 존재였으니까요. 며칠 후 이번에는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마주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등감을 품고 살아왔는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하며 살았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외면당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공허함,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제가 빛나 보였다는 절절한 토로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곁에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욕망을 키우며 결국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배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상처받은 아이처럼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더는 연민조차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15년의 우정도 눈물 섞인 호소도 모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던 지연은 직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사직할 수밖에 없었죠. 전 남편 현우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현우는 업무 실력은 평범했지만 성실함을 무기로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륜 소문이 돌자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맡아서 하던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인맥이 중요한 직장이었기에 평판을 잃은 그는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연과 현우는 서로에게도 짐이 될 뿐이었죠. 한때는 몰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들통난 불륜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두 사람은 철저히 몰락해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다시 일어설 발판도 없었습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지연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친구라는 말, 현우는 저와 맞지 않는 남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현우는 능력이나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가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언제나 제게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였고, 현우는 저만 바라보며 사랑해주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둘도 없는 절친과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제 자신을 되찾은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평생 속으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배신의 아픔은 잊혔지만 그때 느꼈던 복수의 쾌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통쾌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어요. 도현이도 연락이 왔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줄곧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제는 연락해도 괜찮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제는 저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조차도 제 이야기를 완성하는 하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저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길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